47조 위헌 결정의 효력이 나옵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있는 날부터. 자, 이 조항 한번 읽어보세요. 47조 2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은, 그러니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헌으로 결정이 난 법률 조항은 법률을 통째로 뭐 위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딱 한 건 있었습니다만은 주로 특정 법률 조항이죠.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그 법률 조항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위헌 선고 이전에 법률 조항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죠. 이 말만 그대로, 문은 그대로만 읽으면은, 그렇습니까? 예, 문은 그대로는 읽으면은 그런 의미입니다. 위헌 결정 난 때로부터, 그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니까. 그럼 그 이전에 위헌 결정 전에 법률 조항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47조 2항을 그대로 읽으면요. 그런데 우리 입법자들은 사망 안 보세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2항을 장래효라고 그럽니다. 장래무효라고 그럽니다. 장래무효.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 형법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소급하여라는 것은 어디까지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되느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형사재판에서 간통죄 적용을 받아서 유죄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률 조항이 그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합니다. 위헌 결정하면은 여기 있는 47조 3항에 따르면은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어디까지 소급하느냐 하면은 원래 처음에는 그 형벌 조항이 제정된 시점부터 소급한다는 겁니다.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그리 되면 그 의미는 그동안 그 법률 조항을 적용해 왔던 모든 재판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제 시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어떻게 시정하냐? 여기 보세요. 제3항의 경우에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처벌조항에 대해서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의 조항, 이거 형사 법률조항입니다. 에 근거해서 내려진 유죄의 확정 판결, 지금 확정 판결이라는 용어를 지금 썼죠.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심리해 달라고, 재판해 달라고 법원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재심을 받아들여서 위헌 결정에 따라서 위헌 결정난 법률 조항을 적용해서 이전에 유죄 인정을 했던 그 재판을 취소시킵니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형벌 조항은 그렇게 하는데, 형벌 조항은 그러면은 2항은 이제 2항과 3항의 관계는 일종의 이거는 일반 조항이고 3항은 특별 조항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에 관한 형벌의 법률 조항을 위헌 결정했을 때의 효력에 관한 문제고요. 이건 소급 무효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2항은 장래 무효를 선언하고 있죠. 그러면 형벌 조항이 아닌 것들, 예컨대 민법 조항, 민사법 조항이나 또는 행정법 조항들, 그 외에 그러니까 형벌 조항 이외에 수많은 법 규범들이 있잖아요. 법률들이. 그 경우에는 예를 들면 소득세법을 봅시다. 세법입니다. 세법은 이제 세법에 따라서 어떤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행정청이 이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과 처분의
잘못됐다라고 다툴 수 있겠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취소해달라 또는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거는 헌법 사건이 아닙니다. 행정소송입니다. 일반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이 열리겠죠. 행정재판이. 그러면 그때 당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당해 재판이 전제가 되는 법률조항, 즉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 조항이 근거해서 행정청은 처분을 내렸으니까요. 그러면 그 법률조항에 대해서 이제 위헌 여부가 다투질 수 있죠. 이거 이해됩니까? 따라오죠.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그 법률조항이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위헌 재청 신청을 당해 재판부에 할 수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재청을 할 수 있죠. 또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당사자가 그럼 내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위헌재청형 헌법소원 심판 청구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겁니다. 지금 표현들이 막 어떨 땐 재청 신청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또 헌법소원은 청구라는 표현을 썼다가 지금 약간 혼란스럽긴 할 텐데 영어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헌법재판소에 예컨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게 되고 위헌재청으로 들어갔든 헌법소원으로 들어갔든 헌법재판소는 이제 판단을 내리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까 소득세 그것이 합헌이다라고 생각하고 소득세 조항이 합헌이다 생각하고 당해 재판부는 위헌 재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기각했을 경우에 그때는 당해 재판을 진행시킵니다. 그러면 재판이 확정되겠죠.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 기각을 위헌 재청을 했다면은 당해 재판부는 일단 재판을 멈춥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그에 따라서 이제 또 판단을 하게 되죠. 만약에 소득세법 조항이 위헌 나왔다. 그러면 당해 재판부는 위헌 그 법률 조항을 적용시킬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그때 그 위헌 난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내려진 행정청의 과세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취소가 됩니다. 뭐 꽤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프로세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면 47조의 위헌 결정의 효력이 아까 2항에 보니까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이건 지금 이건 소득세법 조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왜냐면 이건 형벌 조항이 아니니까요. 소득세법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소득세법 조항은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 이루어진 그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처분은 유효하다는 거냐, 위법하지 않다는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이해됩니까 이거? 형벌조항은 사망에 의해서 소급 무효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급이 무효가 되고 따라서 재심을 청구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이나 또는 민사소송이나 민법에 관한 조항이나 상법에 관한 조항, 다른 일반 조항에 관한 경우에는 장래 무효를 선언해 놓고 있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 그러면 그 법률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그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던 행정 처분은 취소될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이게 입법자가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조항 그대로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은 당해 재판에서 그 당사자들은 위헌을 다투어도 결국은 구제를 못 받게 되는 셈이 됩니다. 47조 2항을 문은 그대로 적용시키면요. 그리 됩니까? 그러겠죠? 이 문은 그대로만 이해하면요. 그래서 이거는 이상한 거죠. 그럼 누가 위헌 재청 신청을 하고 위헌 재청인 헌법 소원을 통해서 그 법률 조항을 다투려고 하겠습니까? 아무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도 않는 소송을 돈을 들여서 에너지를 낭비해 가면서 다툴 이유가 없죠. 나중에 다음 사람을 위해서 누구도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은 소송의 진지성이 없어집니다. 결국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서 또 자신의 권리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진지한 당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이나 또는 위헌 재청형 헌법소원 심판 제도를 두고 있는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되어버립니다. 47조 2항을 문헌 그대로 해석해버리면은.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47조 2항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 가지고 이 의미는 좀 제한적으로 축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일종의 해석 권능입니다. 그것을 표현한 게 여기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질문했군요. 채팅창에서. 혹시 재청 당사자가 신청의 당사자입니다. 재청 당사자는 법원입니다. 재청은 법원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당사자, 이제 원고나 피고는 법원에서의 재판에서의 원고나 피고는 재청 신청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오케이. 어쨌든 과거 혹은 비슷한 시기에 재판을 받고 확정이 되었던 사람 모두 위헌 판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나중에 지금 볼게요. 그럴 경우에 이미 형이 확정되고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의문이 계속 이어서 이렇게 생겨나야 됩니다. 질문 잘했고요. 함께 내가 볼게요. 그 전에 지금 형사 재판 이야기 했으니까 사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질문한 아까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때 소급은 어느 시기까지 소급하느냐? 법률 조항이 제정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그래서 제정 이후로 모든 그 이후에 그 법률 조항이 적용돼서 유죄 인정을 받은 재판은 다시 모두 그 당사자 피고인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무죄 선고를 다시 받습니다. 예를 들면 간통죄입니다. 간통죄 조항. 간통죄 조항이 1960년대에 제정이 되는데 간통죄 조항에 대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했더랬습니다. 헌법이 위반되지 않는다. 그런데 5차 때 위헌 결정을 합니다. 그게 내가 지금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60년대 이후로 60년대부터 간통죄 적용을 받았던 유죄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은 5차 결정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 재심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 되면 이게 너무 법적 안정성이 문제가 되죠. 완전히 그 기존의 질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하나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나 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입니다. 엄청나게 큰 의미입니다. 위헌 결정은 기존의 질서를 흔드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법적 안정성이 이제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문제 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수십 년 전에 또 간통죄는 그때는 합헌이었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지금 이제 사회가 변화하고 시대 상황이 변화했고 또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선언했거든요. 간통행위를. 그래서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그 이후에 2014년입니다. 이때 입법자가 야, 이 단서조항을 신설합니다. 이걸 좀 조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재정 시점부터 소급해서 무효로 시키니까 법적 안정성이 너무 지나치게 훼손이 되고 그래서 이걸 좀 조정하기 위해서 소급 효력을 조정하기 위한 겁니다. 다만 해당 법률이나 법률의 조항, 그러니까 형벌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 자 아까 간통죄 조항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합헌 결정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그러니까 마지막 4차 결정 합헌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합니다.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4차 결정이 합헌 결정이 있은 날 그 전에 유죄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4차 합헌 결정에서 그 이후로 유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은 5차 결정, 위헌 결정에 의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소급 무효의 효력을 조정한 겁니다. 입법자가 2014년에요. 그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실제로 간통죄는 간통죄 위헌 결정은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모든 법률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 간통죄는 소급 무효가 간통죄 조항의 제정 시점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됐습니다. 그는 이제 신설된 2014년도에 신설된 이 단서 조항에 근거해서는 그 다음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이에 따라서 소급 무효의 효력이 조정이 되는 거죠. 아까 질문한 사람 혹시 질문에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다. 이 상당한 혼란이 생깁니다, 사실.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그것이 하나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되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 조항을 위헌 결정한다고 할 때는요. 그리고 왜 위헌인지를 충분히 논증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을. 함부로 권한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헌 결정은. 위헌 법률 심판 시에 당해 사건이 정지된다면 당해 사건의 재판에 확정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죠. 예. 아까 이제 예를 들면은 재판 이제 위헌 재청을 법원이 하고 재판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형사재판이. 그러면은 뭐 형사재판에는 뭐든 그러면은 나중에 그래서 재판이 정지된 상태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하죠. 그럼 그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때는 확정 문제가 따로 생기지 않죠. 예. 지금 이야기는 확정이 되더라도 이렇게 구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전에는 그 구제를 형사재판에서는 재정 시점으로 소급해서 구제를 해줬지만 지금은 이제 조정을 좀 했다는 거고요. 자, 지금 이야기는 형사재판한다. 형사처벌 조항에 관한 겁니다. 형사처벌 조항. 아까 소득세법 봅시다. 소득세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소득세법.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헌 결정의 소급표에 관한 문제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선고를 이 시점에 합니다. 이 시점에 위헌 선고를 이 시점에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이제 당해 사건이라고 제가 표현한 게 뭐냐면은 당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법률 조항, 소득세법 조항이라고 합시다. 소득세법 조항을 위헌하게 된 계기가 된 그 사건입니다. 법원이 위헌 재청을 해가지고 쭉 이제 재판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헌 재청을 했거나 헌바라는 게 아까 위헌 재청형 헌법소원을 말합니다. 헌법소원 청구를 했거나 그래서 이 당해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을 이제 쭉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재판이 위헌 재청한 경우는 재판이 정지된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헌바 청구를 한 경우에는 판결이 내려졌을 겁니다. 중간에 어느 시점에 내려진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날짜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47조 2항에 따르면은 이날로부터의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법률조항은 그 법률조항은.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당해 사건은 구제가 안 되죠. 그래서 소급해서 당해 사건까지 구제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지금 판례를 통해서 소급 무효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사례들입니다. 위헌 결정이 난 법률조항, 이건 이제 형법조항이 아니고 예를 들면 소득세법조항을 생각해 봅시다. 소득세법조항에 대해서 이 당해 사건에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해 법원은 확정이 됐으면 재심을 받아줘야 되고요.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라면은 위헌에 따라서 당사자는 구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조항을 더 이상 적용시키지 못하게 되고 그 법률조항에 근거해서 내려진 과세처분은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제가 됩니다. 그러면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동종사건, 병행사건에도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칩니다. 소급해서. 소급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동종사건은 무슨 말이냐? A라는 사람이 이제 이걸 다투어지어서 이제 다 A 사건이 있고요. B 사건이 다른 사람이 똑같이 이제 그 과세처분을 그 동일한 소득세법 조항에 근거해서 과세처분을 받았겠죠. 그래서 다른 법원에 이제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위헌 재청을 했거나 위헌 재청 신청을 위헌성을 문제 삼아서 위헌 재청 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또 병행 사건이라고 동일한 법조항에 대해서 지금 과세처분을 받고 그 과세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지금 제기됐습니다. 근데 이 당사자는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조항이 적용되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쭉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위헌 결정이 났죠. 그러면 이 법원들은 위헌 결정을 받고 당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위헌 결정을 보고 이게 이 법률조항을 더 이상 적용하면 안 되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이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을 이 법원들은 이 시점에 해야 됩니다. 이 그림 이해됩니까? 이 부분만 나중에 어머니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자, 근데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어떤 사건의 경우 이제 소득세가 자 여기서 이제 과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투었겠죠?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또는 3심에까지 가서 또는 1심에서도 더 이상 항소하자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자, 여기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래서 기판력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해서
더 이상 당사자는 이제 사건을 가지고 동일한 사유로 더 이상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해서 다툴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기판적의 의미입니다. 그래야겠죠. 확정된 재판이 무한 반복해서 또다시 다툴 수 있다 그러면 뭐 분쟁이 끝도 없는 거죠. 기판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일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날 이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동일한 법률 조항이 나한테 적용됐던 법률 조항이 나는 이제 과세처분을 받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그러니까 세금 내야 되죠. 그런데 이날 선고가 됐습니다. 있어. 어디로 갔나? 이날 위헌 선고가 났습니다. 야, 그러고 보니까 이거 내가 나만 손해본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소를 합니다.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이제 소를 일단 제기했습니다. 안 받아줍니다. 이게 일반 사건인데요. 일반 사건의 의미는 위헌 선고가 나고 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일반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헌 선고가 난 이후에 그 위헌 난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뭐 어떤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한 걸 말합니다. 일반 사건은. 이 경우에 판결이 확정된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그 이후에 위헌 결정 이후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권리 구제가 안 됩니다. 이것까지 왜 이러나? 이것까지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은 기판력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는 구제 안 된다. 뭔가 억울하죠. 예, 억울합니다. 지금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형평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가치들과 조정하는 과정에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지금 판례를 형성해 놓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것까지 다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또 하나, 처분이 이 시점에 내려졌습니다. 처분이 가세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소 기한이 이제 나중에 행정법을 혹시 배우게 되면은 행정소송은 헌법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행정소송도 모두 제소 기간이 있습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요. 이건 이제 제소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아니 1년 이내, 180일 아닙니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이제 이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만 그 처분을 다툴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제소 기간이라고 부르고요. 이 기간 안에 다투지 않으면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불가쟁력이 발생합니다. 불가쟁력. 불가쟁력은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이 말입니다. 다툴쟁입니다. 다툴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소 기간을 넘기면은 우리 법학에서는 도가라고 표현했는데 도가라는 용어를 보니까 사전에도 없더만. 어쨌든 제소 기간을 넘긴 겁니다. 그런 경우에 불가쟁력이 발생하게 되고 불가쟁력이 이날 발생했습니다. 이날. 그런데 위헌 선고가 그 다음에 났죠. 그래서 제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도 일반 사건이지만 불가쟁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위헌 결정의 효력이 소급해서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 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발생한 이 처분도 여기에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처분이 된다는 겁니다. 구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반 사건 중에 구제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기판력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은 일반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이제 이 경우입니다. 자, 가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위헌 선고 직전에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제소기한이 남아있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는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기간 전에 제소를 했습니다.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죠. 제소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 사건이지만 위헌 결정 이후에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일반 사건이지만 불가증력이나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헌 결정의 효력이 이 처분에 미친다는 겁니다. 소급에서. 꽤 복잡하죠. 복잡합니다만은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다. 위헌 법률 심판, 그 다음에 위헌 재청형 헌법 소원 청구 와 관련해서 프로세스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나중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선고하면은 그때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형사재판과 형벌조항과 형사처벌조항과 다른 형사처벌조항이 아닌 다른 일반 법조항들, 민사조항이든 뭐 행정조항이든 가 지금 효력을 지금 달리했죠. 그래서 이게 위헌 결정이 갖는 의미들인데, 제일 깔끔한 거는 그냥 위헌 결정이 나면은 그 법률 조항이 제정된 시점부터 전부 그냥 무효로 돌려버리면 되죠. 그럼 제일 깔끔합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그리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조정하기 위한 법적 한편에서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 또 한편에는 당사자 구제라고 하는 가치, 이 두 개가 서로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정할 거냐 하는 것이 입법자가 고민해서 47조 2항과 3항, 4항에 그런 고민을 담아서 지금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것도 좀 부족하니까 뭔가 좀 지나치게 형평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약간 예외적인 소급 무효를 인정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